위암 발병이 가장 높은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소화불량 같은 가벼운 증상만 있기 때문에 위암을 그냥 방치하기 쉽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우연히 위암이 발견된 환자들. 다행히 위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만큼 정기적인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TV 닥터,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 이번 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위암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을 먹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춘기획 TV 닥터 첫 번째 시간, 위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특히 너무 바쁘게 힘들게 사는 것은 분명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 이제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미식도 역류질환이나 혹은 기능성 소화불량증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위암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 위암은 아무래도 아까 그 짜게 먹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그런 식습관과 아주 관계가 깊다고요? 네, 실제 우리나라에 위암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지금 현재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위암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발생률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를 보면 2012년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에 나와 있는 통계입니다. 그 정확한 통계인데 남자의 경우에 10만 명당 83명 정도, 여자의 경우에는 10만 명당 40명 정도가 연간 위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기는 전체 암 중에서 갑상선 암을 제외하면 위암이 남녀 통틀어 전체 암 중에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위암이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 헬리코박터 위염이 주 요인이 되겠지만 그 외에 식이 요인이 분명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짜게 먹는 습관 때문이고 또 우리나라 음식이 탄 음식이 또 많고 고기 막 구워 먹잖아요. 네, 그게 참 안 좋은 습관 같습니다. 그리고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습관. 질산염이 포함된 음식은 어떤 거죠? 대표적인 것이 가공 식육입니다. 그래서 베이컨, 햄이나 치즈, 소세지도요? 소세지도 해당됩니다. 햄버거도 해당됩니다. 아이고, 맛있는 거는 해당이 그래서 이것은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많이 자주 드시게 되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이웃나라 일본도요. 맵진 않지만 일본 음식도 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위암이 더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3대 하면 일본, 중국, 우리나라인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1등입니다.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 음식이 더 짠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 보건기구 통계인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소금을 제일 많이 먹고 있는 것도 또한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위장 질환을 많이 이제 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위장 질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죠? 위염은 사실 한 번씩은 다 앓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흔한데 그런데 스트레스성 위염이든 다른 이유에서의 위염이든 위염이 그러면 점점 진행이 돼서 위암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 가장 좀 걱정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위염에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위험 중에서 위축성 위염이라고 위험 중에서 다른 형태의 위험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위암까지 가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실제 위험이 위암으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다른 이제 인자들, 이제 음식이나 이런 요인들이 음식, 그다음에 담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가족력, 위암의 가족력 이런
이런 요인들이 있으면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근데 그 위암의 발병 원인 중에서 가장 1번으로 지금 보여주신 부분이 헬리코박터균이었습니다. 네. 이 균이 그럼 원인균이 되는 거예요? 원인균으로 지금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예. 또 중요한 사실은 헬리코박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위암으로 되는 경우는 극히 더 드뭅니다. 1% 미만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성인의 70%가 헬리코박터 위험에 헬리코박터에 감염돼 있습니다. 네. 감염돼 있는데 예. 지금 생긴 모양이 지금 뭐 꼬리가 굉장히 예, 뭐 꼬리가 여러 있어서 달린. 예, 저 균이 이제 위에서 활동하다가 대개는 위 점막이 탁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위에서 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예. 붙어 있으면서 결국 저것이 평생 우리와 같이 삽니다, 사실. 진짜요? 예, 죽이지 않으면. 그래서 네. 막 더 늘어나고 증식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그런 문제보다는 네. 사실 저것이 있으면서 결국 염증을 일으키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위조직이 또 변화를 일으켜서 네. 위암이 생길 수 있다. 아니 지금 성인의 70%가 바로 저렇게 생긴 균에 감염이 됐다면 지금 우리 이 중에서도 70%는 감염이 돼 있고 지금 제 몸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좀 섬뜩한데요, 저 균. 만약에 제 안에 지금 이 안에 있다면 저는 빨리 제균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좀 없애줘야 되나요? 균이 있다고 해서 다 재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됩니다. 일단 현재 이제 우리나라 의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 재균 치료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네. 또 헬리코박터 균이 있다고 해서 다 심각한 병이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 그리고 이 항생제를 많이 쓰게 되면 네. 오남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재균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느냐? 네. 위궤양, 십이장 궤양, 그다음 위암, 위림프종 있는 경우에는 재발과 또 치료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합니다.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비보험으로 본인 좀 비싸게. 비싸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재균 치료도 사실은 좀 힘들더라고요. 약도 굉장히 좀 독하다 그러고 하지만 어쨌든 그 상태에 따라서 그 환자의 어떤 몸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의 원인균이 극히 드물지만 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위암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자각 증상이 있으면 차라리 고맙겠어요. 네, 그런 게 참. 있습니까? 다른 암도 마찬가지인데 자각 증상이 있긴 있는데 네. 자각 증상을 느끼게 되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또 진행이 된 위암도 네.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진행이 되어서 결국 속이 쓰리거나 메스껍거나 구토가 난다거나 어지럽거나 연하곤란, 연하곤란은 이제 삼키기가 삼킬 때 걸린다. 어디가 걸려요? 보통은 이제 이쪽 식도와 위 사이 명치 그 부분. 명치 부위가 좀 걸리는 느낌 네. 있거나 그다음에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네. 10kg 이상 그리고 대개 이제 변 색깔이 검게 되는 경우 그리고 피를 토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네. 그게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게 되면 예. 위암으로 진단받는 경우에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초기에는 무증상이지만 이런 증상으로 이미 병원을 찾았다면 우리가 기수를 나눈다면 한 몇 기 이상 좀 되나요? 요즘은 상당히 좀 드물어졌는데 3기, 4기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예, 예. 된 상태에서 네. 오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초기일 때 무증상이라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겠네요. 네. 그럼 검사라는 건 우리가 이제 위암 검사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내시경이거든요. 어떻게 그 검사를 받을 수 있죠? 내시경 검사는 네.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40세 이상이면 누구라도 의무적으로? 1년에 2번 이상 의무적으로 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분은 1년 전에 이 사진부터 말씀드리면 보시면 동그랗게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위, 네. 이 부위가 암이 있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조기 위암에 해당되겠고 이건 1년 전이에요? 예. 지금 사진은 내시경 시술을 받고 나서 예. 2달 있다가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지금 보시면
위벽 전체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진행성 위암. 지금 사진이 튀어나온 되겠습니다. 부분 전부 다가 위병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앞에 분의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이신 거고, 네, 지금 이 경우에는 진행성 위암. 진행성 위암이다. 그럼 지금 잠시 설명을 해주시기를 그 조기 위암 그리고 진행성 위암으로 이제 구분을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조기 위암은 말 그대로 이제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진행성 위암은 그보다 좀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위 점막 표면에서 암세포가 생겨서 그것이 점점 진행하는데 뿌리가 네. 얕은 경우에는 이제 진행이 좀 덜 된 경우에는 조기 위암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점막 하층 이하로 내려간 경우에는 진행성 위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위에 게 세 사진이 조기 위암인데 보시면 병변의 크기도 작고 이런 경우에 조금 진행했지만 다 네. 조기 위암에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조기에 예, 해당이 조기에 되네요. 해당됩니다. 예. 그에 반해서 여기 보시면 크기가 커지고 아주 모양이 불규칙하게 되면서 네. 굉장히 크기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성 위암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내시경 사진만 봐도 조기인지 진행성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는 사실 뭐 의학이 워낙 발달해서 예전에는 그 암이다 그러면은 진단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암 선고를 받았다 했을 정도로 좀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뭐 조기에만 발견되면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런 진단을 받는다, 엄청난 충격일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은 물론이고요. 자, 그러나 많은 그 암 극복을 도와주시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교수님에게 암이란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딱 두 가지 중요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조기에 진단 받게 되면 통계적으로는 90%인데 거의 100%에서 완치가 거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기는 100% 완치하는. 거의 100%. 예외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하겠고 그 진행성 위암도 진단 받게 되면 요즘에는 이제 항암 치료, 수술 치료 방법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런 점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위암의 발생률이 세계 최고라는 점을 가장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반가운 소식은 위암의 발생률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조금 위암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생각하는데 위암을 예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는 기초 연구도 위암 예방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위암의 조기 진단 그리고 위암의 예방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암을 실제 조기에 발견해서 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위암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어려본공단에서 그 이제 통보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갔더니만 이상하다 해가지고 뭐 술로 좋아했으니까 장사를 하다 보니 술로 좋아했으니까 뭐 아이고 술로 못 사서 속이 서른갑다 이런 생각했지 뭐 다른 거는 또 술이 들어가면 또 동정이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위암이라고 또 진단받았을 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해. 그 내과에서도 뭐 30%는 암이다. 뭐 70%는 암이 아니다. 지금 뭐 의사들이 가더라고요. 그게 지금 그것도 금방 판단을 못 내리고 그래 여 병원에 와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알았어요. 저한테는 암이라는 게 걸린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살기를 가덕도 섬에 살아요. 그래 바다 쪽이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산이기 때문에 뭐 공기 좋지 다른 거 밭에 야채 같은 거 이런 거 순가 먹어도 전부 내 손으로 내순 거 가지고 제가 먹고 있어요. 위암 검사를 하니까 암이 한 개가 아니고 2개래요. 그래 2번을 시술을 했어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를 안 오니까 제가 몰랐던 거라요. 막 집안이 벌컥 뒤비졌는데 알고 보니 수술도 안 하고 요새는 과학 발달이 좋아서 수술 안 하고 시술로 하면은 된다. 이래서 그러니까는 2주 만에 퇴원했지요. 어머, 2주 만에 퇴원하셨어요? 위암이셨는데?
좀 오래 걸렸는데 네. 이분이 이제 병변이 2군데 있어서 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2군데를 따로따로 시술합니까, 그러면? 같이 안 떼어내고? 같이 떼어내는 경우도 있고 어. 좀 병변이 큰 경우에는 이제 시술을 한 군데 하고 네.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제거하고 아마 2주는 아니고 한 열흘 정도 걸렸을 겁니다. 네. 보통은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생각보다 빨리 나오시네요. 조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기가 그러면 1, 2, 3기보다도 더 빠른 건가요? 그 기수를 나누면? 조기가 아니고 연기입니다. 연기라고? 예, 연기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고. 네. 조기는 일기 중에서 이제 포함되는 거고. 그 연기에 발견되면 이 정도로 네네. 간단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비교적 쉽게 치료하고 완치도 가능하다. 네. 근데 이 2분 다 연세가 좀 높으셨거든요. 근데 고령인 경우에 이렇게 시술도 됐지만 크게 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고령 환자분들이 수술을 견딜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상당히 이제 우리 병원에서도 의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위암이 50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은 75세 전후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암으로 진단받고 오신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네. 조기에 진단받으면 조기암 같으면 내시경 시술하면 참 좋겠는데 내시경 시술할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최근에는 분명히 이전보다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75세, 80세도 문제없이 수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심장이나 폐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대개는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수술 못 받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이런 위암 환자를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서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고령에서 많이 발병하는 위암이지만 젊은 층에서 발병한다면 이게 좀 다른가요? 더 나쁘다든지 어떤 더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든지. 일반적으로 젊은 층에서 발병하게 되면 예. 아주 경과가 나쁘고 빠르게 진행한다. 그렇게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근데 네. 40세 이전에 발병하는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유전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네. 또 예후가 안 좋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어서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본인이 유전적 소인이 있거나 네. 그다음에 40세 이전이라도 소화불량 증세가 계속 반복되거나 하면 반드시 일단 내시경검사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아주 네. 크게 네. 강조를 해주셨어요. 예. 근데 내시경을 얼마 만에 한번 받는 것이 이상적일까요? 여러분은 한 얼마 만에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으로 받으시는 거네요. 예. 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1년에 한 번이고 저도 직장 건강 검진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자, 이 정도 횟수면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실제 자주 받아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 하시니까 네. 우리나라 이제 학회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게 좋겠다고 해서 10년 전에 이미 그렇게 권고안이 나가 있는데 네. 학회에서 결정할 당시에 2년이 너무 길다고 우려하는 이제 의사들의 목소리가 꽤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2년은 조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진다면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증세가 있거나 네. 아니면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았거나 이러면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예. 내시경 검사 진짜 많이 하시죠? 매일 네. 하십니까, 교수님은? 아니면? 매일은 아니고 네. 일주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환자 한 몇 분쯤 보세요? 월, 화, 수. 주로 이제 저는 진단 내시경도 하지만 치료 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치료 내시경? 예, 시술, 절제술. 절제술. 네. 그 시술이 보통 1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제 진단 내시경보다는 주로 치료 내시경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수많은 그 사람들의 윗속을 다 들여다 보실 텐데, 자, 오늘 신춘 기획으로 한국인을 위협하는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는 교수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술을 해 주셨잖아요. 진단 내시경도 하시지만 치료 내시경도 하시고.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면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거든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은 혹시 위에 내시경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계세요? 저도 사실 주기적으로는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 검사가 중요하시다는데 왜 못 받고 계신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받긴 받아야 되는데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마치 야단반의 학생처럼. 지금 말입니까? 예. 그래요. 정말 망설여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지금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교수님? 네. 갑자기 제안하셔서. 직접 받아보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상당히 긴장됩니다, 사실. 떨리기도 하고, 또 내가 잘 받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위안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교차합니다. 긴장된 표정 보입니다. 자, 소화기 내시경센터로 들어가시네요. 네, 검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른 옷입니까? 신발 안 벗고. 자, 이제 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받으시는 입장으로 침대에 누우십니다. 교수님이 누우세요. 떨고 계신 표정이신가요? 떤다기보다 네.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아, 지금은 마취가 되셨네요. 저기서부터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주사 맞고 나서는 괴로워하고 있지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식도인가요? 예. 아이고, 괴로워하세요, 교수님. 그냥 물을 흘려내시면 됩니다. 수면 중이지만 우리가 다 느낄 수는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다 하는데 예. 아마 느꼈을 건데 하고 나서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기억을 못 예, 한다. 기억을 못 합니다. 저 당시에는 아마 말도 듣고 할 건데. 끝났습니다, 어느새. 네, 끝났습니다. 예, 표정이 좀 괴로워하시는 표정. 네. 자, 이제 점점 깨어나고 있는 순간인 것 같은데요. 많이 나와야 되나요? 많이는 아니시고요. 조금씩 마우스피스 좀 깨무신다. 혹시 간호사들을 괴롭히지 않았을까 해서 걱정돼서 물어봤습니다. 맞아. 어차피 기억 못 하시니까. 진짜 기억이 없네. 딱 생각합니다. 딱. 힘드네. 자, 이제 결과가 곧 교수님. 나오겠죠. 교수님 기분이 어떠세요? 개운합니다. 개운한데,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기억이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기억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숙제를 한 듯한 느낌이시죠? 네. 예. 받고 나니까. 준자 씨. 뭐한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기도 하고 잘 됐는데. 자,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예. 시간인데요. 공명인데. 아, 드디어 나왔어요. 같이 보면서, 예. 네. 바로 교수님의 위 아닙니다. 네, 큰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노려보고 계시네요. 조금 아침이 되겠네. 그렇지. 아, 잘했다 싶다, 그치? 네. 내일 합시다. 내일은 저기 내일 뭘 하자면서. 시술에 내일 대장 내시경을 내치김에. 상당히 아침이 됩니다.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네. 내시경 검사하느라 내시경 바쁘니까 정작 본인은 받기가 참 힘듭니다. 이게 좀 깨끗해 보여서 잘 살아왔구나 싶은 생각 들고. 아, 네. 아, 이렇게 무사히 마치셨습니다. 촬영이 부담스러우셨을 텐데도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교수님. 네, 뭐 다행입니다. 네. 예,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 위안만 이렇게 보다가 본인에게 자주 못 받으신다면서요. 시간이 네. 없으셔서. 예.
이제 이 느낌이 다른 사람 위를 보는 거하고 본인의 위를 보는 거는 네.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다른데 예. 실제 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괜찮네. 생각.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수면 내시경으로 하신 거죠? 네. 근데 이제 나는 마취가 싫고 그냥 잠깐 참으면 되니까 그냥 우리 그냥 생으로 할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느낌은 모르시죠? 기왕하신 김에 한번 생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예, 그 생으로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고. 네. 저도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네. 상당히 힘들어서. 그럼 아까 그 선생님 말대로 내친 김에 대장 내시경도 곧 하시기 네, 바랍니다. 이제 다시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시경 하는 장면까지 이제 살펴봤는데 이 위 내시경이 어쩌면 뭐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시경을 해야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행성 위암을 진단하는 것보다는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진단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실제 이제 시기를 놓쳐서 진행성으로 진단하게 되면 조금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그 조기 위암을 진단하는데 예.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이 정말 중요하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 단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단 내시경이 아닌 치료 내시경을 주로 전담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진행성 위암으로 판명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내시경 시술할 정도가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도 상당히 요즘 많이 이제 발전되어 있습니다. 네. 수술은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대부분 복강경으로 수술합니다. 그래서 배에 상처를 내지 않고 네. 한 몇 군데 정도 들어가요? 예, 구멍을 한 군데 뚫는 경우도 있고 네. 몇 군데 뚫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외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기구도 많이 발달돼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로봇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수술을 받고 나면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있고요. 근데 진행성 위암은 아직까지는 개복 수술을 합니다. 개복 수술을 하게 되면 배를 이제 많이 늘어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고 나서도 후유증도 남을 수 있고 네.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뭐 병변이 발견되면 이렇게 절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이 절제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얼마나 잘라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제 좀 많이 잘라내서 이제 미연에 예방하자. 예, 재발 방지하는데 남아 있는 암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대개 보시면 그 위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위를 놓고 봤을 때 중간쯤이나 아니면 아래쪽 3분의 1쯤에 있으면 위에 한 3분의 1을 자릅니다. 3분의 2를 잘라요? 2를 자릅니다. 네. 그리고 위암이 상부, 위암 식도 쪽에 가까이 있으면 위 전체를 자르게 됩니다. 아니 위쪽만 자르고 그 중간부터 식도를 이렇게 예. 하면 안 되나요? 이전에는 그런 수술도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위를 남겨 놓아도 남아있는 위가 기능을 못합니다. 못하고 또 그 남아있는 위에서 암이 생길 가능성도 많아지고 네. 그러니까 식도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위 전절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생길수록 어쩌면 좀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좀 낫습니다. 밑으로 생길수록 남아있는 위가 많아지니까 그렇군요. 생활도 조금 낫습니다. 네. 자, 신춘기회 오늘 첫 번째 시간 위암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암이 우리나라 그 한국인에 가장 많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한국인에게 발병하는 암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또는 가족 중에서도 위암 환자가 좀 있으신 분들 계시죠? 예. 저 질문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예. 위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언제 한 50 정도 되어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50 정도 되셨을 네. 때요? 그때 걸리셨는데 수술을 하고 재발은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위염이 좀 있습니다. 위염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대서 그게 저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심을 좀 하고 해야 하는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아버님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위암이 발병하셨고 가족력이 있어서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유전적 소인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내시경 검사를 자주 받아보시는 건데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 습관의 개선인데 되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싱겁게 드시면서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불규칙한 식습관도 많이 관여되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면서 덜 자극적으로 이제 네. 그렇게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뭐 또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가 없이 네.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야, 지금 다 실천하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하지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내시경 자주 받으시고요. 예, 또 다른 분 혹시 질문,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저는 근래에 와서 아침에 자고 나면 속도 좀 많이 쓰리고 또 이 음식을 먹고 나면 역류성으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신물 같은 게 올라와요? 예, 신물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해봤었거든요. 한 네. 지금 1월 달에 했었어요, 검사를. 올해 했는데. 1월 달에? 예. 근데 검사 결과상은 아무 뭐 위험도 없고 없다 그러더라고요. 헬코박터도 없고. 근데 저는 지금 계속 뭐 속도 좀 답답하고 지금도 많이 음식물이 역류해가 올라오거든요. 지금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검사상 이상이 없으시다는데요? 네, 뭐 이런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예. 많이 병원에 오시는데 일단 위암의 위험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다른 사람과 꼭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증상 때문에 위암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위암을 걱정할 것이 아니고 실제 지금 호소하시는 증상은 위식도 역류질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질환 중에 반수는 내시경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반수는 이제 식도에 염증이 있는 경우인데 그래서 반수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 실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식이 조절인데 이런 경우는 실제 과식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되고 특히 밤에 많이 먹는 습관도 버리셔야 되고 이것도 위하고 관계됩니다. 또 이제 이것도 기름기 많은 거 좀 적게 드셔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몸의 체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요? 예. 제가 언뜻 보기에는 한 10kg 이상은 줄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뱃살을 줄이셔야 됩니다. 뱃살을 줄이시고, 특히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안 먹고 주무셔야지 이런 증상으로부터 해방될 겁니다. 예. 근데 아니 뱃살이 근데 역류성 식도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뱃살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 결국 이제 이 비만이 되면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복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압이 위를 누르거든요. 누르면은 역류가 잘 된다는 거죠. 네. 또 최근에 이제 제가 한 연구이긴 하지만 이게 비만이 되게 되면 특히 뱃살이 많은 경우에는 위암 발생률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오늘 또 새로운 걸 알았습니다. 뱃살이 위암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네. 예. 어쨌든 복압이 증가하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예. 자, 뱃살은 이래저래 줄여야 할 참 적과의 동침을 줄여야 되겠네요. 근데 그 위암은 재발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뭐 기수에 따라 좀 다른가요? 네. 그래서 위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재발합니다. 하는데 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재발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기 위암 같은 경우에는 5년 내 재발을 따지면 5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거의 재발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이게 2기나 3기로 넘어가게 되면 5년 내 재발률이 40에서 70%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나요? 예, 올라가는데 지금 그래서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재발이 아니라 이제 초기 발견도 진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쭉 강조해 주셨듯이 식이요법이 정말 중요할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는 식이요법이 위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 재발률도 낮출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재발뿐만 아니라 이제 또
위암이 한번 생겼던 분은 다시 또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재발하고 또 조금 다른 개념인데 다시 또 새로 생길 수 있으니까. 아, 다른 부위에 또 생기는 네, 다른 부위에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재발은 그 부위에 생기는 네, 그 거예요? 부위에서 생기는 걸 이야기하고 네. 그 암이 남아 있어서 다시 생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네.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뚜렷한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 조절에 들어야 되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 1년, 2년이 아니고 우리가 20년, 30년, 40년 동안 먹었던 것이 결국 계속 만성적으로 위를 자극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꾼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의문스럽지만 그래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금 소식하는 게 좋습니다. 소식을 하는 게 좋겠고 본인이 생각해서 배 부를 정도라기보다 네, 소식을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소금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을 줄여라. 이거 상당한 양인데요. 3분의 1 정도로 줄여야 됩니다. 3분의 1 정도로? 예, 예. 그럼 3분의 2를 줄여라? 예, 3분의 1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불에 탄 고기나 그다음 불에 탄 생선을 조금 덜 먹는 거 이것은 약간의 이제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상생활 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야채나 과일 신선하게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냉장고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훨씬 더 위 건강 좋아졌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남성분들한테 해당되지만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 그냥 금연도 아니고 반드시 금연. 네, 반드시 금연하셔야 되고. 술은 조금 이제 관계가 뚜렷지 않다고 하긴 하지만 술도 담배하고 같이 하면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위암을 잘 일으킵니다. 그래서 담배 끊고 술도 줄이거나 끊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루 소금 섭취 3분의 1로 줄여라. 이거 자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반 이상을 줄여야 되는데 그러면 식구들이 막 맛 없다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래서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을 바꾸는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세대는 힘들다 하지만 지금 젊은 어린 세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식단을 완전히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김치가 항암 효과도 있지만 오히려 또 짜게 먹으면 또 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김치하고 된장도 항암 효과가 있지만 또 짜게 먹으면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싱겁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식단 개발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고 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우리 주부들의 지혜가 다시 한번 또 요구되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춘기백 위암 시리즈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 시간도 위암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또는 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또 더 강조해주고 싶은 마지막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현재의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왜 이렇게 높으냐? 헬리코박터 감염으로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특한 이러한 식문화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짜게 맵게 먹는 습관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습관의 변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또 일본과 더불어 전 국민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 되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미수진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치료 효과가 좋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위암 치료 성적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습니다. 조기든 진행성 위암이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국가에서 위암으로 진단받고 우리나라에 수술받으러 치료받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식습관의 변화, 정기적인 검진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일요일 아침 이 시간에 이제 아침 준비하시고 이제 식탁 차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오늘부터 소금을 좀 멀리하고 절반 이하로 줄이라고 하셨는데요. 갑자기가 힘들다면 조금씩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내과 박무인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